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건희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불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먼저 꺼낸 이유가 뭘까요? 어제 열린공감TV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극적인 폭로가 쏟아졌죠. 20년지기 김민순 씨가 나와서 그동안 봉인해뒀던 얘기를 풀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 뉴스는 여기서 끝난 이야기라고 보실 겁니다. 자극적인 사생활 폭로 한 편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중력은 폭로 자체가 아니에요. 같은 날 KBS가 단독 보도로 확인해 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낸 서면에 불륜이라는 단어가 밝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식 공소장에는 안 쓴 그 단어를 변호인이 스스로 문서에 박아 넣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 변호인이라면 그 단어를 피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자기 의뢰인한테 가장 불리한 프레임이니까요. 근데 이 서면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피해야 할 단어를 스스로 문서에 새겼어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변호인이 왜 굳이 그 단어를 재판부 서면에 박아 넣었을까요? 둘째, 왜 하필 이 시점에 20년 봉인이 풀렸을까요? 이 두 개가 같은 주에 나온 게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은 세 층을 열어보겠습니다. 표면 열린공감TV의 폭로가 실제로 뭘 드러냈는지, 동기 변호인이 왜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었는지, 결과 그 자충수가 도이치모터스 자금 라인을 어디까지 열어놨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사생활 스캔들이 아닙니다. 자금 흐름의 지도가 저쪽 서면 하나 때문에 스스로 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뉴스에서 이 각도로 이 사건을 다룬 걸 들으셨나요? 저는 지상파에서 이 얘기를 짚는 걸 아직 못 봤습니다. 조중동 계열 매체들도 이상하리 많지 조용해요. 자극적인 부분은 나가는데 서면에 그 단어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짚는 보도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건은 유명인 사생활 폭로가 아닙니다. 사적 관계가 어떻게 공적 자금 흐름에 도관이 됐는지 그게 스스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로드맵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표면입니다. 열린공감TV가 왜 1년 봉인을 지금 풀었는지, 김민순 씨 증언이 어떤 정황을 열어놨는지, 그리고 이 폭로와 나란히 나온 한 가족의 세 사람이 왜 같은 언어 습관을 쓰는지 짚겠습니다. 둘째로 동기예요. 변호인단이 재판부 서면에 불륜이라는 단어를 박아놓은 그 선택이 어떤 자충수 구조에 걸려 있는지, 이준수 씨하고 배모 씨의 카톡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봅니다. 셋째로 결과입니다. 배모 씨가 홍콩에 세운 법인 이름이 왜 하필 코바나 파트너스였는지, 이 자금 라인이 특검 조사에서 어디까지 이어질지 짚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층을 다 지나오면요, 어제 취재기자한테 칼 차고 얼로 가고 싶다고 했던 최완종 씨 발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 보이실 겁니다. 먼저 열린공감TV의 폭로부터 짚겠습니다. 김민순 씨는 김건희 씨를 약 20년 알고 지낸 인물이에요. 윤석열 씨하고 결혼한 지 13년, 결혼 이전 7년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됩니다. 김민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건희 씨의 사적 관계 남성들이 결혼식에까지 관련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세하고 자극적인 부분은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 자극적인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지점을 짚겠습니다. 이 증언이 왜 하필 2주에 봉인이 풀렸느냐 이겁니다. 열린공감TV 진행자들이 방송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합니다. 1년 전에 제보를 받았지만 김민순 씨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는 김민순 씨하고 김건희 씨가 헤어진 줄 알았는데 최근 확인해 보니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가 속은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발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열린공감TV 쪽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김건희 씨 측이 김민순 씨를 여전히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관리하겠습니까? 김민순 씨가 특검 조사에서 어느 쪽으로 진술할지가 결정적이니까요. 20년 지기가 어느 편에 서느냐, 이건 재판 결과를 흔들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1년 봉인이 이 시점에 풀린다는 건 특검 조사가 좁혀오는 국면에서 저쪽의 관리가 실패했다는 신호예요. 이걸 그냥 자극적 폭로로만 소비하면 이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칼 3점 세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스크립트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에요. 같은 폭로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김민순 씨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김민순 씨한테 김건희 씨의 오빠 김충식 씨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너의 멧돼집에 푹 찔러서 죽여버린다. 저주 섞인 욕설과 함께 이런 협박을 퍼부었다는 증언입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이미 알려진 발언이 있죠. 한남동 관저 농성 국면에서 경호원들한테 나한테 총이 있으면이라고 발언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취재기자한테 최완종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언은 본인이 카메라 앞에서 직접 녹음되는 걸 알면서 한 겁니다. 내 심령은 나 지금 칼 차고 어디로 가고 싶어. 칼 차고. 그 다음이 결정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씨 오빠 김충식 씨, 김건희 씨 어머니 최은순 씨의 친동생 최완종 씨. 이 한 가족의 세 사람이 갈등이 생기면 칼로 반응합니다. 이 정도면 이걸 개인의 성격 문제로 보긴 어렵죠. 이 가족이 갈등을 처리하는 언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같은 패턴 또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KBS 단독 보도. 이게 오늘 이야기의 뼈대예요.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씨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암시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리를 근거로 석방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진짜 이상합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공식 문서에 불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박아 넣었어요. 자기 의뢰인한테 가장 불리한 프레임을 자기 손으로 서면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코끼리만 생각하잖아요. 불륜이라는 단어가 서면에 밝히는 순간 재판부와 여론이 그 단어를 지울 방법이 없어져요. 이걸 변호인이 몰랐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몰랐을 리 없는 사람들이 왜 그 단어를 문서에 박아 넣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변호인이 이런 논리를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이슈까지 흘려서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 이건 부당하다. 그러니 석방해달라.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럴싸하죠. 실제로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이 검찰의 여론전을 반박하는 건 흔한 전술입니다. 이 논리 자체는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잠깐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 논리를 쓰려면 절대적으로 성립해야 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건과 사적 관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변호인의 방어 자체가 무너져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와 있죠? 이준수 씨 카톡, 배모 씨 카톡. 이 두 개가 법정에서 이미 공개됐어요. 이준수 씨. 이분이 누굽니까?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로 조사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공적 라인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준수 씨한테 김건희 씨가 뭐라고 카톡을 보냈냐면요.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이준수 씨는 그 직전에 나는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한다. 도이치는 손떼기로 했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배모 씨, 인베스트 자산운용사 증권맨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홍콩에 법인을 세우는데 그 법인 이름이 코바나 파트너스입니다. 이 배모 씨한테 김건희 씨가 카톡으로 권오수가 금감원에 얘기해달라고 하네라고 보내니까 배모 씨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서 조심하라고 했잖아. 더 이상은 하지 마. 여러분, 이 두 카톡을 보세요. 이게 사생활 카톡입니까? 공적 자금 흐름의 흔적입니까? 변호인이 사적 영역과 사건은 분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 서면에 박아놓은 불륜이라는 단어 하나가 두 영역이 붙어 있다는 걸 인정해버린 겁니다. 이걸 자충수라고 하죠. 제 무덤 제가 판 겁니다. 이제 좀 그림이 잡히실 겁니다. 질문을 뒤집어 봅시다. 왜 검찰이 정식 공소장에서 불륜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까요? 검찰이 그 단어를 안 쓴 이유는요. 그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사적 관계에서 공적 자금 라인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문을 지금 굳이 여론에서 먼저 열 필요가 없어요. 법정에서 카톡을 하나씩 제시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럼 왜 변호인은 그 단어를 스스로 꺼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 의도된 노이즈 전략이에요.
사적 스캔들 프레임을 강하게 걸어놓고 자금 흐름 조사를 흐리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지지 매체 네트워크가 받쳐줘야 해요. 조중동 계열이 사적 스캔들 각도로 보도를 채워주면 자금 라인 각도는 뒤로 밀리거든요. 두 번째 해석, 패닉 반응이에요. 김민순 씨 증언이 특검으로 흘러갈 조짐이 보이자 선제적으로 사적 영역이라는 방패를 세우려는 방어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호인단은 지금 사적 영역과 공적 사건이 붙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떼어내려고 시도한 겁니다. 근데 떼어내려고 서면에 박아 넣은 그 단어 하나가 오히려 두 영역이 붙어 있다는 걸 자백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준수 씨 카톡을 다시 봅시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이걸 사적 감정으로 읽으면 그냥 야릇한 문자예요. 그런데 상황을 다시 볼까요? 이준수 씨가 도이치에서 손 뗀다고 말하는 시점입니다. 왜 손을 뗍니까? 문제가 있으니까요. 이 문제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답합니다. 이게 사적 감정 표현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인식의 자백입니까? 여기서 더 무거운 문제가 붙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했죠? 부인한테 물어보니 도이치는 다 까먹었고 손해만 봤다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부인은요, 카톡에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남겼습니다. 손해만 본 사람이 지킬 비밀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 진술이 이렇게 안 맞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실공표 문제가 다시 커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까지 이어지고요. 이제 배모 씨 얘기입니다. 팩트만 찍겠습니다. 배모 씨는 인베스트 자산운용사 증권맨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카톡 내용 중에 조심하라는 말이 오갔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배모 씨가 홍콩에 법인을 세웁니다. 법인 이름이 코바나 파트너스예요. 여러분, 이 이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으실까요?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코바나 컨텐츠였죠. 배모 씨가 김건희 씨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후에 홍콩에 코바나라는 이름을 붙인 법인을 세운 겁니다. 이 프레임이 사실이라면요, 사적 관계는 개인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자금이 이동하는 도관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적 라인이 국내 자금 흐름을 넘어 해외로 확장된 지도까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건 지금까지 공개된 카톡하고 법인 등록 정보를 겹쳐본 정황이에요. 확정 아니고 의혹입니다. 근데 이 정황을 특검이 안 짚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샤넬백 사례 기억나시죠? 21지 대표 부인이 400만 원짜리 샤넬백을 김건희 씨한테 건네줬고 이후에 21기 종합건축면허도 없이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사적 인연이 공적계약의 통로가 된 사례예요. 이배용 씨 인사도 있죠. 사적 라인이었던 인물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패턴이 이렇게 반복돼요. 사적 관계가 공적계약, 공적인사, 공적자금 흐름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 카톡 두 건은 그 패턴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항목 하나가 더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왜 변호인이 사적 영역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세우려 했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그 논리가 무너지면 사건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여기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모의 남동생이 취재기자한테 이재명 죽이고 싶다, 칼 차고 얼로 가고 싶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로 빠졌겠죠? 조중동 일면이 며칠 갔을 겁니다. 특파원 인터뷰까지 나갔을 거예요. 한국 정치의 야만성, 대통령 가족의 폭력적 언어, 이런 기획 시리즈가 몇 편씩 나갔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장모의 남동생이 그랬다면요. 김대중 대통령의 장모의 남동생이 그랬다면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 우리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장모의 친동생이 현직 대통령을 KXX라고 부르고 칼 차고 얼로 가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지상파 톱뉴스에 이거 나온 거 보신 분 계세요. 이 침묵이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못 봅니다.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에는 어떤 톤이었는지, 이 발언에는 어떤 톤인지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매체 맞나 싶을 정도의 그 온도 차이 자체가 뉴스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어딘가 빠진 게 있다는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여기서 이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사생활이라는 방패는 그 사생활이 이미 공적 자금의 통로가 된 순간 무너집니다. 잠깐 이 문장 그대로 두겠습니다. 흥부 놀부 이야기에서요. 놀부가 박을 탔더니 뭐가 나왔죠? 자기가 감춰놨던 게 다 튀어나왔습니다. 변호인의 그 서면이 딱 그 박이에요. 사적 영역이라는 명분으로 박을 탔더니 도이치모터스 자금 라인이 튀어나온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뤄졌던 최완종 씨 발언으로 돌아옵시다. 칼 차고 얼로 가고 싶다. 이걸 그냥 흥분한 노인의 헛소리로 넘길 수 있을까요? 세 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김건희 씨의 총, 김충식 씨의 칼, 최완종 씨의 칼, 이 가족의 갈등 언어가 조직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 번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최완종 씨는 최은순 씨의 친동생인데도 월급이 밀리고 갈 데가 없다고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뇨 양원이 문을 닫고 나서 오히려 친척이라서 월급이 더 밀렸다는 거예요. 최은순 씨가 친동생조차 안 챙기는 자금 통제 방식이 여기서 노출됩니다. 이건 최완종 씨 개인이 원망스러워서 나온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이 가족이 돈과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완종 씨가 카메라 앞에서 녹음되는 걸 알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살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이게 그냥 흥분 아니라는 거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 경호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경호처가 재기능을 하니까 한숨을 좀 놓지만 후보 시절엔 너무 걱정됐어요. 김건희 씨의 총발언, 김충식 씨의 칼 협박, 최완종 씨의 칼 차고 간다. 이 세 발언이 같은 가족 안에서 나왔다는 걸 그냥 개인 성격 문제로 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언어 습관이 조직화되면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올라가요. 이건 심리학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주에 벌어진 일들을 다시 배열해 볼게요. 첫째, 열린공감TV가 1년 봉인해뒀던 김민순 씨 증언을 풀었어요. 둘째, KBS가 단독 보도로 변호인단 서면의 불륜 언급을 확인해 줬어요. 셋째, 최완종 씨의 살해 예고성 발언이 취재로 확보됐어요. 넷째, 특검 조사가 김건희 계좌 라인, 코바나 라인, 홍콩 법인 라인으로 확장되는 국면이에요. 이 네 개가 같은 주에 겹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못 봅니다. 특검 조사가 좁혀오는 국면에서 저쪽은 사적 스캔들 프레임으로 옮겨가려 하고 이쪽은 봉인된 증언들이 하나씩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변호인단이 서면에 불륜을 박아 넣은 자충수까지 나왔어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검찰 조사가 좁혀올 때마다 사생활, 정치보복, 음모로 프레임이 옮겨갔죠. 이번엔 그 프레임 이동을 변호인단 서면이 직접 문서화해 준 겁니다. 이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김건희 변호인단이 왜 불륜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서면에 박아 넣었을까요? 이제 답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 단어를 안 쓰면 사건이 사적 영역을 넘어 공적 자금으로 확장된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 단어를 쓰면 자기 방어가 오히려 사적 영역과 공적 사건의 연결을 확인시키는 자충수가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지는 구도예요. 근데 서면에 박아 넣은 걸 보면 저쪽은 후자를 택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쪽은 지금 급합니다. 자기 발등을 찍는 걸 알면서도 그 단어를 쓸 만큼요. 별주부전에서 자라가 토끼를 사탕발림으로 데려가려 했잖아요. 근데 토끼가 간을 놓고 왔다고 하니까 다시 돌려놓고 왔죠. 이 서면이 딱 그 짝이에요. 사적 프레임으로 사건을 데려가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되돌아 나오게 만든 문서가 된 겁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홍콩 코바나 파트너스 라인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 배모 씨가 세운 그 법인의 지분 구조, 자금 유입 경로, 여기까지 특검이 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무거운 질문 하나. 김민순 씨가 지금까지 공개한 건 얼마나 될까요? 1년을 봉인해뒀던 사람입니다. 봉인 풀린 부분이 있으면 아직 안 풀린 부분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경호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점검이 돼야 합니다. 이 발언들 흥분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짓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 서면 하나로 시작된 자충수의 회로가 이제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편에서 코바나 파트너스 홍콩 라인 지도를 별도로 파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하고 알림 눌러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